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왜 중독자와 결혼할까에 대한 주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한 이게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제 왜 중독자와 결혼할까? 그래서 이미 중독자와 결혼한 사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하는 거,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 또는 그냥 일반인들이 중독자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왜 중독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랑 결혼을 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이제 정말 결혼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중독자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영상을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 배우자 아니 이성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중독자인 것 같은데 내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두에게 사실 이게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중독자와 결혼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그러니까 그죠. 첫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을 이제 잘 못 알아본 경우인데 상대방을 못 알아보는데 왜 못 알아보냐? 이제 기간이 짧아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독자는 중독자인데 이제 기간이 짧아서 이제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죠. 특히 옛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연애도 좀 하고 그리고 물론 연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뭐 만나서 뭐 소개로 뭐 이렇게 짧게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특히 나이 들어서 좀 결혼하신 분들은 그 연애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지만 그 특히 예전에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그거잖아요. 서로 배우자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실제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선 한번 그러니까 선 보고 뭐 한 번, 두 번 더 만나보고 이제 결혼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서 상대방을 충분히 이렇게 살펴볼 기회들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을 이렇게 살펴봐야 상대방이 좀 알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긴 시간을 보더라도 잘 결혼 전과 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는데 그 긴 시간을 둬도 힘든 거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상대방을 파악하려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독자와 결혼하게 된 결혼해 보니까 중독자인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요새야 이제 이혼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결혼하고 좀 중독자인 것 같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이혼하고 막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옛날에는 좀 이게 문제가 또 달랐던 게 옛날에는 또 이혼에 대해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터부시하고 좀 약간 낙인 찍힌다라는 느낌들이 뭐 타이든 자이든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혼도 잘 안 하고 살면서 이제 같이 굉장히 병이 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가족이 엮이는 가정이 돼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독자들 그룹이나 아니면 중독자 가족 모임 가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이 병들어서 이제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많이 병든 케이스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짧아서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들 보시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면 좀 기간을 두고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속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중독자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이게 천성적으로 몸에 배일 수밖에 없어요. 중독자가 이제 뭐 중독자가 거짓말이 왜 배는지는 몸에 배는지는 이전에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그 중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는 이제 들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냐고 또 중독 거짓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이제 본능은
욕구들, 병적인 욕구들은 막 치고 나오는데 그건 해야겠는데 상황은 되지가 않으니까 거짓말로 그거를 이제 간극을 메우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워낙 잘해요. 그래서 이제 속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 이제 그 자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도박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돈 문제들이 생기면 뭐 누가 아프다, 뭐 아니면 뭐 친척 중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빌려줬다. 내가 돈이 많은데 뭐 잠깐 이렇게 뭐 사업하는데 빌려준 거다. 어디 투자한 거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인데 이제 뭐 사업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뭐 요 정도는 이제 뭐 내가 영업직이어서 내가 뭐 어쩔 수 없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어디 뭐 업소 같은데 이제 뭐 룸이나 이런 데 갔는데 이제 막 가는 거를 누가 봤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거 그냥 내가 접대하려고 뭐 영업상 내가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둘러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애할 때나 아니면 결혼 전에는 사실 그 간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맨날 뭐 동거가 아닌 이상 뭐 밤에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같이 살고 밤에도 같이 있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간극들은 다 거짓말로 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외도를 했는데 외도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뭐 여자가 여럿인데 아니면 남자가 여럿인데 이제 그것을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죠. 뭐 아는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예를 들어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막 둘러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노도 둘러대기가 좋죠. 뭐 예를 들어 뭐 화를 냈으면 뭐 잠깐 화난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무 그때 화가 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둘러대기가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짓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속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막 이런 것들. 사실 결혼하면 워낙 문제가 빠르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말이 결혼하기 전에 사건들을 기억할 사실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혼 전에 어떤 그런 실마리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이렇게 그 사실 이성이 이렇게 치고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좋아 보이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이게 되게 다 단점들이 더 좋게 보이고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이 가려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눈이 이제 가려져서 그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예, 좋게 보이고 잘 못 보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래요. 예, 다 아니라 그러는데 본인은 막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다른 사람을 한번 봐보면 돼요. 내가 봤을 때도 저 커플은 결혼하면은 저 여자는 저 남자는 굉장히 고생하겠는데 저기 이제 중독자급 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눈이 가려진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눈이 가려진 게 뭐 감정적인 것으로 가려진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좀 그 어떤 사고 패턴이나 아니면 어떤 좀 병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내면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눈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단점을 분명한데 그걸 직면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좋게 애둘러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사실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분명히 저 사람이 중독자인 거 알고 문제가 있고 중독자급인 걸 알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자든 남자든 이제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와야겠고 도울 수 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제 경계선들이 잘 분명하지 않고 자기를 잘 못 챙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할 때 꼭 사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혼을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이 사람은 페인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는 케이스들이 이제 결혼 전에도 사실 이런
연장선에서 갈 확률들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 됐고 내가 도울 수 있다. 이거를 뭐 그 어떤 의학 용어로나 어떤 심리학 용어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슈퍼맨 주의죠. 그래서 내가 슈퍼맨이다. 이렇게 내가 슈퍼맨으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중독자도 고칠 수 있다. 사실 본인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는 게 중독인데 이제 배우자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케이스는 이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케이스. 그래서 의존돼 있고 그리고 좀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자기를 못 챙기고 그리고 문제를 좀 쉽게 보고 요런 케이스들이 이제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달려드는 거죠. 100이면 100 이제 그 계란에 바위에 계란치기로 이제 산산조각 납니다. 예, 정말 뼈도 못 추리게 중독자랑 같이 지내면 뼈도 못 추려요. 예, 그래서 완전히 영혼까지 파괴해 버리는 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 진짜 캐치하기 힘든 건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게 중독은 사실 어디서 시작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 자체가 그냥 원래 있었던 거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해요. 뭐 외부의 환경이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잘 모른다. 아직 이제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독의 어떤 씨앗이 있는 거다. 아니면 어느 순간에 생겼다. 근데 우린 그 시점을 모른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중독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그 중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독이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좀 문제가 정말 본인도 주변도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드러나는 때가 있고 그 이전까지는 겉으로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잘 지내 공부도 잘하고 뭐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1등 신부감, 누가 봐도 1등 신랑감,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그 안에서는 이 중독이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이제 진행이 돼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굉장히 정말 발견하기 어렵고 매우 많이 좀 힘든 케이스죠. 사실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주의한다고 사실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케이스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이제 좀 캐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5가지 요 정도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외에도 이제 더 격가지들을 하면 되겠지만 크게는 요 정도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연애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대상도 없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또 우리 부모님은 중독자였는데 나는 그런 삶을 정말 살기 싫어서 좀 주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 또는 내 배우자 이제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중독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이제 하시면 좋겠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작은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먼저 작은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저 작은 것들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갑자기 이제 분노를 내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노를 낸다. 뭐 물건을 던진다. 아니면 정말 쌍욕을 한다. 아니면 뭐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주변 사람한테 정말 쌍욕을 하고 뭐 폭언폭행을 한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사실 한 번 그렇게 하고 곧바로 막 연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뭐 3, 4개월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게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는 아니지만 그냥 한순간의 실수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지 않고 지내는 시간들이 적어도 결혼 전에 많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도 이렇게 한 번이면 그 이면에는 또 그 이전에는 또 그 다른 삶에서는 한 10번은 그런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의 눈여겨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카드를 긁어가지고 연체를 해가지고 뭐 돈 1,000,000원을 생각 없이 뭐 어디다가 썼다, 쓸데없이 썼다, 뭐 이렇게 경마를 했다.
그러면 뭐 한 번 하고 실수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을 했다. 아니면 뭐 결혼 전에 나를 한번 때렸다. 그래서 폭언하고 폭행을 했다. 이거를 기억하고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그랬으면 10번, 20번은 그 다른 일상에서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이것들이 좀 문제가 불거질 확률들이 높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완벽한 사람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상식선에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폭언 폭행 이런 거 사실 아니잖아요.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경마에 쏟아붓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술을 먹고 뭐 그 음주운전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빈도수가 적다고 해서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들을 그러니까 좀 뜨문뜨문 있지만 좀 그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결혼 전에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을 좀 이렇게 텀을 두고서 좀 지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막 이렇게 1주, 2주 막 하고서 아니면 소개팅 하자마자 이렇게 뭐 몇 번 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한번 지그시 만나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태도와 그런 행동들이 사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긴장해서 좀 이렇게 움츠리고 좀 준비하고 좀 이렇게 자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럼 그 풀어졌을 때 이제 그 본능들이나 욕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긴 시간을 두고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긴 시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좀 장시간 뭐 하루 동안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두 시간 만나서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 종일 좀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극단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좀 그 사람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 대하는 방법들 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들 뭐 이런 것들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단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쭉 누르면 이쪽에서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긴장을 하더라도 좀 약간 좀 어떤 상황이 되면 좀 자기의 불리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좀 힘든 상황들이 딱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 성향들이. 그래서 고럴 때를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작은 것들을 간과하지 말라. 또 시간을 좀 텀을 두고서 좀 관찰을 해봐라.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봤더니 이 사람이 중독자다. 그러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중독은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은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중독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도 이렇게 나중에 낳을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중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본인도 좀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어느 정도 중독에 대해서 좀 고치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 정도 이렇게 돼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정말 하시겠다면 정말 그 정도는 돼야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회복의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사실 중독자는 결혼에 있어서는 좀 피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제 이미 결혼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미 결혼했다면 요 영상은 제가 따로 이제 떼가지고 하나로 이제 만들 거거든요. 따로 이제 만들 건데 이제 뭐 결론부터 좀 짧게 얘기하자면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상처가 났어요. 칼로 베 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뭐 상대방이 날 속였든 기간이 짧았든 내가 눈이 콩깍지 씌었든 이제 결혼 이후에 진행이 됐든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은 이미 벌어졌어요.
이제 이미 이 벌어진 상황에서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지, 인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뭐 한탄한다고 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예. 고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나는 중독자와 결혼했고 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미 상황이 벌어진 분들도 있을 건데, 아 이제 중독 자체는 사실 만만하게 볼 건 아니라는 거, 요 얘기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고군분투하시고 힘드실 텐데, 또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 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